나는 55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 1년은 죽은 것처럼 살았다. 두 번째 해는 회사에 묻혀 살았다. 세 번째 해부터는 그냥 사는 것 같았다. 감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어디 깊숙이 묻혀서 꺼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회사엔 늘 밤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청소팀과 스치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었다. 인사 정도, 가끔 미안하다는 말,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 밤 뭔가 달랐다. 복도불이 밤만 켜진 시간, 왁스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바닥, 평소와 똑같은 풍경.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청업체 로고가 적힌 조끼. 하지만 그 조끼 아래로 흘러내린 셔츠기,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드러난 손목선. 그녀는 평소 보던 청소 직원들과 뭔가 달랐다. 아니, 내가 보는 방식이 달랐던 거다. 평소보다 흐트러진 숨결.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숨을 뱉었다. 그 숨이 공기를 타고 내 턱 아래로 스쳤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아내가 떠난 이후 7년 동안 죽어있던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2번 뛰었다. 그녀가 걸레 짜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머리를 돌렸다. 내 눈과 그녀 눈이 복도 불빛에서 스쳤다. 그 스침이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졌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내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작업복 입은 여자, 나는 상사, 그녀는 하청. 이 상황에서 그녀가 먼저 눈을 맞춘 건 금기였다. 그 금기가 나를 흔들었다. 그녀가 걸레를 비틀며 손목에 힘을 주는 순간 물방울 하나가 손목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다. 그 물방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그걸 아는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내 쪽으로 반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팀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세요? 그 한마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가슴을 확실하게 건드렸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위험해. 아주 오래된 감정이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걸 아는 여자 특유의 조용한 여유. 그 여유가 나를 더 큰 위험으로 끌고 갔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미칠 수 있다. 그날 이후 3일, 나는 복도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다. 그녀는 항상 먼저 눈을 피했다. 하지만 피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다. 어느 날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그녀 옆에 섰다. 서희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그녀는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이 어떻게 제 이름을...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말했다. 이름을 모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숨이 내 옆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가까워지는 걸 막지 않았다. 그 작은 허락이 더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고, 나는 회의 자료를 들고 있었다. 10m 거리, 8m, 5m. 그녀가 먼저 멈췄다. 카트를 벽 쪽으로 붙였다. 길을 비켜주는 거. 하지만 그 동작이 평소보다 천천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쳤다. 1m 거리에서 그녀의 향이 느껴졌다. 비누 향인데 약간 달콤한, 아침인데도 밤 같은 향.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이틀째 되던 날 화장실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다. 나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녀가 작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바닥 미끄러워요. 그 말, 청소 직원이 당연히 할 말.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이, 그 눈빛이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녀 옆을 천천히 지나쳤다. 50cm 거리, 그 거리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약간 빨랐다. 사흘째 되던 밤, 야근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저 끝에서 그녀가 불을 끄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우리는 복도 중간에서 만났다. 반만 켜진 조명 아래. 서희 씨, 수고 많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팀장님도.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 비켜섰다.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 다시 왼쪽으로, 또 같은 방향. 그 순간 둘 다 작게 웃었다. 어색한 웃음. 하지만 그 어색함이 뭔가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한쪽으로 완전히 비켰다. 그녀가 지나갔다. 30cm 거리, 그 거리에서 그녀의 목덜미가 보였다. 불빛에 반사된 하얀 목선.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도 느꼈는지 걸음이 약간 빨라졌다. 하지만 뒤돌아보진 않았다. 3일, 단 3일. 하지만 그 3일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퇴근길, 비가 오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 나는 우산을 찾고 있었고 그녀가 뒤에서 다가왔다. 팀장님, 이거 쓰세요. 작업복에 걸친 얇은 바람막이, 젖은 앞머리, 빛이 반사된 눈. 나는 우산을 받으려 손을 뻗었고 그녀도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손등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온도가 느껴졌다. 그녀도 느꼈는지 숨을 들이켰다. 저기,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이 숨결만큼의 간격 진짜 아니에요.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간격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기억나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숨이 한 번 더 떨렸다. 이미 우리의 간격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말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하지만 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렸다. 그 뒷모습이 더 위험했다.
나는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있었다. 둘이 탄 채 문이 닫혔다. 순간 덜컹거리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불이 꺼졌다. 숨소리, 어둠, 그리고 그녀. 팀장님, 저 지금 무서워요. 이 분위기도 팀장님도. 나는 말했다. 서희 씨가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녀의 숨이 내 목 아래로 닿았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였다. 불이 켜졌다. 우리는 딱 1cm 거리에서 서 있었다. 둘 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정전 사건 이후 2주 후 그녀는 나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다. 말도 짧았다. 나는 결국 그녀를 불렀다. 서희 씨, 잠깐만요. 그녀는 멈춰섰다. 천천히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봤다. 왜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녀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팀장님이랑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 말, 도망친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다. 나는 말했다. 서희 씨, 나는 지금 당신 숨소리만 들어도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흔들렸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폭우가 쏟아졌다. 정기 점검으로 숙직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이 왔다. 문을 열자 그녀가 있었다. 아, 팀장님도 여기. 내가 말했다. 불편하면 나 다른 데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좁은 방, 하얀 형광등, 밖에는 빗소리. 우리는 마주보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녀도 창밖을 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듯 5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작게 말했다. 팀장님, 네. 비 좋아하세요? 뜬금없는 질문. 하지만 뜬금없지 않았다. 말을 걸고 싶었던 거다. 이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던 거다. 나는 대답했다. 예전엔 싫어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그녀가 웃었다. 저도요. 예전엔 우울했는데 요즘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다. 10분쯤 더 지났을까? 복도 쪽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발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문 손잡이. 그녀가 반사적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의자를 살짝 옮겼다. 옷깃이 스치진 않았다. 그런데 온도가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도 숨을 멈췄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5초, 아니 10초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녀가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속삭였다. 방금 너무 가까웠죠.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미묘한 떨림.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서희 씨, 네, 왜 가까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대답이었다. 3일 후 딸이 회사를 찾아왔다. 아빠, 그 청소업체 여자. 그 사람. 조심해. 나는 당황했다. 왜? 딸은 단호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상담받았어. 그 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엄마가 죽기 직전에도 그 사람하고 통화했어. 기록에 남아있어. 엄마가 안말기 병동에 있을 때 매일 밤 그 사람이 청소하러 왔대. 그렇게 친해졌대.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전처, 서희, 그리고 나, 이 셋이 언제부터 만나 있었던 걸까? 딸은 말했다. 아빠, 그 여자는 엄마가 끝까지 의지한 사람이야. 근데 왜 자꾸 아빠한테 가까이 오는 걸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내 감정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그녀는 내 삶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날 이후 딸은 내 스케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언제 퇴근해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주말엔 뭐 해요? 처음엔 그냥 걱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회사 앞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같이 저녁 먹어요. 나는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딸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누구랑요? 그 눈빛이 의심하고 있었다. 거래처 사람. 딸은 한참을 보다가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서희를 만나러 갔다. 청소가 끝난 지하 주차장으로 그녀가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희 씨. 그녀가 돌아봤다. 팀장님. 왜? 말을 채 끝내기 전에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림자, 딸이었다. 나는 서희와 2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딸의 눈엔 그 거리가 충분히 가깝게 보였을 거다. 서희가 속삭였다. 팀장님. 따님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럼 저 이만. 그녀가 카트를 밀고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나는 딸 쪽으로 걸어갔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봤다. 그 눈에 실망이 가득했다. 아빠, 엄마가 아직 3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아내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를 찾아갔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린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알게 되셨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갈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팀장님 때문에.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도요. 그녀도 한 걸음 다가왔다. 팀장님 향 가까이서 맡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녀의 숨이 내 턱 아래로 닿았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보다 더 뜨거웠다.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메일을 확인했다. 회사 메일함에 이상한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다. 전처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음성이라는 제목. 손이 떨렸다. 파일을 눌렀다. 서희 씨, 저 이제 힘들어요. 전처의 목소리, 숨이 섞인 마지막의 떨림. 저 사람은 말 못할 거예요.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였다. 그래서 부탁해요. 민호 씨, 혼자 두지 마요. 그리고 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희 씨, 당신이라면 괜찮겠죠? 그 한마디, 거기서 심장이 멈췄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에게 끌릴지, 어떤 사람을 마지막에 곁에 두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서희였다. 파일이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였다. 세상이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도 모르게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서희도 있었다. 그날 밤 야간 경보가 울렸다. 건물 전체가 자동 폐쇄 모드로 들어갔다. 복도 불은 반만 켜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서희, 그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렇게 갇히면 안 되는데요. 나는 그녀 앞으로 천천히 걸었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잡을 거예요. 그녀는 내 소매를 아주 살짝 잡았다 놓았다. 손이 닿지 않았지만 온도가 남았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녀가 말했다. 팀장님, 왜 하필 저예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숨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1m, 50cm, 10cm, 1cm 닿지 않았다. 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뜨거웠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멈추지 마요. 나는 그녀의 턱 아래까지 손을 올렸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우리는 마지막 1cm에서 모든 걸 숨으로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요, 팀장님을 받아들이면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저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정답이 없다. 누구리한 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알아요. 내가 팀장님 인생에서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하지만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숨이 가까워지는 게. 그리고 말했다. 오늘 제가 도망가면 팀장님 잡으실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옆에서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 숨만으로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다. 사랑인지, 욕망인지, 그 중간인지, 아니면 늦게 온 마지막 봄인지, 그건 나도 모른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평소처럼 회사에 갔다. 복도에서 그녀를 봤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로 지나쳤다.
그 1초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뛰어들어왔다. 우리는 또 단둘이 갇혔다. 이번엔 정전이 없었다. 하지만 숨은 여전히 가까웠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팀장님, 오늘도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말끝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1cm인가요? 대답 대신 그녀 쪽으로 반걸음 다가섰다. 그녀도 반걸음 다가왔다. 여전히 닿지 않았다. 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뜨거웠다. 지금도 가끔 반켜진 복도의 조명, 왁스 냄새, 그녀의 숨, 그 1cm의 뜨거움이 떠오른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처의 그림자를 감당하며 그녀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던 듯 그 거리를 다시 1m로 돌리시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1cm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